이번 수리 모의고사의 대체적인 반응은 쉽다죠, 쉽다. 여러분도 쉬웠습니까? 쉽다라면 왜 다 100점 맞지 못하는 거죠? 아무래도 한 요정도 4문제 정도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들은 기본적인 기본 수업들만 봐도 거의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들도 조금만 고민해보면 거의 다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죠. 지금 1등급 컷이 한 93점 정도? 결국 한두 개 틀리는 건데 이 30번까지만 틀리면 1등급이네요. 그죠? 여기다 이렇게 4개까지 다 틀리면 2등급, 그죠? 2등급 또는 3등급 넘어가겠죠? 그래서 1등급 컷이 93점이라는 것은 결국 4% 안에 드는, 이과에서 4%면 몇 등 정도 하죠? 전국? 5,000등 정도 합니다. 5,000등이면 서울대, 그 다음에 전국의 의대가 한 2,000명 있어요. 전국의 의대 2,000명. 그리고 서울대, 그 다음에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런 초상위권 대학들의 정원이 한 5,000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4% 안에 드는 건 정말 전국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죠.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애들도 한두 개 틀린 시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니다. 맨날 공부만 하는 애들도 한두 개씩 틀리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언론이라든가 대체로 10대니까 쉽게 공부해야지 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4문제 정도를 많이 틀리고 나머지 거기다 맞췄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4문제들을 맞출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한 2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1번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fx-x는 0이다에 서로 다른 세 실근에 대한 얘기다. 사실 우리가 이과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 실근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이놈에게 넘기고, 그죠? 이놈과 이놈이 만나는 좌표, x좌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본기를 한번 쌓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기 문제 한번 볼까요? y는 x한 직선과 자가합성이라고 했는데, 자가합성이라는 말은 제가 조금 지어낸 말이고, 이것을 어떻게 합성에 이용하는지 y는 x한 직선이 잠깐 보면, 보통 누트 0.1하고 누트 0.1을 비교해라 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누트가 쉬우면 쉬울수록 왠지 값이 작아질 것 같아서 이놈이 더 크지 않냐 라고 얘기하지만 정답은 이게 더 크죠. 그럼 왜 그러냐 누가 묻는다면 증명할 때 어떻게 하죠? 이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 y는 x라는 직선 때문에 이 누트 0.1 값하고 여기는 누트 0.1 값하고 이게 같죠? 그럼 0.1을 대입했던 값이 여기 있고, 그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네요. 다시 0.1 값을 집어넣으면 누트 0.1이 되겠죠. 이렇듯 함수 값을 다시 넣을 때 이 y는 x라는 직선이 이용된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넣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이런 걸 합성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 0.1을 구하고 그걸 다시 해다가 f를 넣을 때 어떤 직선이 이용된다는 거예요? y는 x라는 직선이 이용된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트를 무한정 많이 한다면 0.1의 값에 누트를 무한정 많이 한다면 과연 이 값은 무엇이 되겠느냐? 풀이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고 갑자기 y는 누트 x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할까요? 왜 갑자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이거 보고 이렇게 그림 그릴 생각 못합니다. 학습을 하셔야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0.1을 집어넣고 또다시 왔다 갔다 누트 0.1 또 왔다 갔다 누트 0.1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디까지 이르게 되죠? 이놈이? 결국 1,1까지를 이르게 되고 더 이상 이 1,1에서는 왔다 갔다 해도 정체 현상이 벌어지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값은 정확하게 몇이 된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자기 값에다 합성할 때 이 y는 x라는 직선이 이용된다. 그것이 이용된 문제가 2006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문제에 그것이 또 한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 요거 한번 디귿번을 보면 이 gx라는 것은 f와 f를 두 번 합성한 것이다. 그럴 때 g'x의 1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개구가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느냐, 여러가지 풀이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f와 f를 다시 이렇게 합성, f서클 f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점을 하나씩 찍어 나가는 거예요. 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을 내가 하나 딱 찍어서 A라는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찍었는데 이 값이 요 값이 나오네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FA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FA 값을 다시 요 합성한다는 건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거를 왔다 갔다 해서 또다시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요 값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값이 F와 F를 다시 합성한 A 값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합성한 값이 뭐보다는 작은 겁니까? FA보단 작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A라는 값을 넣으면 어때요? F 서클 FA라는 값이 원래 있던 값보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모든 값들 이런 식으로 알아보면요.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작은 모양이 됩니다. 그 선생님 이거 외운 거예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막 여기다 막 여러 개 값들을 넣어봅니다. 막 넣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값들이 전부 다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값을 촘촘히 넣어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합성하면 그래프가 내려간대 라고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 여기 있는 값을 내가 한번 넣어본다면 좀 크게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면 그림이 좀 작으니까 y는 x는 직선이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여기다 역시 또 한번 뭐 b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b라는 값을 넣어봤더니 이 값이 왔다 갔다 해서 어때요? f 서클 f의 b 값이 뭐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냥 f b 값보다 커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b 값을 넣었을 때 합성한 그래프라는 것은 이 값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영하고 1 사이에 어떤 기울기가 일자일인 그러한 x가 존재하느냐? 존재하네요. 기울기가 일자인 이 값을 우리가 c라고 한다면 g 프라임 c 값은 1이 되는 c의 값이 개구간 0부터 1까지 존재한다.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우리 이 F와 합성 F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그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저는 이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 너무 쉬워서 알파, 베타, 감마는 방정식 이거의 근이다고 했으니까 알파의 값을 일로 집어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 알파. 근데 F 알파의 값이 다시 뭐냐면 알파죠. 그럼 다시 F 알파의 값은 또 알파겠네. 결국 이거의 근이다라는 말은 사실 맞아요. 이 문제 푸는 데는 이렇게 풀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물론 이 정도까지 하면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거라서 나오긴 어렵겠지만 문제를 좀 바꿔서 기억번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fx-x의 근이 바로 알파, 베타, 감마냐. 순서만 바꾼 거네요. 순서 바꿨다고 해서 뭐 많이 달라지냐?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근이라고 했을 때 집어넣어서 확인하면 되지만 이놈의 근이 사실 알파, 베타, 감마 이외의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놈의 근을 구해라고 한다면 그렇죠? 다시 한번. 그래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못 풀었을 거예요. 그냥 알파, 베타, 감마가 집어넣으니까 그냥 근이겠지 라고 풀었지 실질적으로 이놈의 근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찰해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놈의 근은 어떨지 우리가 알아보려면 일반적인 3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죠? 일반적인 3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을 그립니다. 왜 갑자기 y는 x라는 직선을 그릴까요?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합성한 그래프의 모양이 궁금하니까. 그 3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여기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합성한 그래프 중에 우리가 한번 점을 찍어 나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확실히 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알파의 값을 집어넣으면 다시 알파가 나오고 F 알파가 나오고 또 다시 집어넣으면 이 값이 F 합성 F 알파가 되겠죠. 합성 두 번 한 이 값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A에 있는 값. 자,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높은 값이 나왔죠. 이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바로 FA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합성한다는 것은 이놈이 어떻게 해? 왔다 갔다 하겠죠. 이놈의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FA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FA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바로 F 합성함수 F의 A의 값이 된다. 결국 A를 집어넣으면 합성한 값은 이렇게만큼 떨어집니다.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에는 A라는 값을 집어넣은 값은 굉장히 낮은 값이 되겠죠. Y는 X라는 직선보다도 그림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어차피 그리는 거니까 더 낮은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값도 어떨까요? 항상 고정이 되겠죠. 고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값을 하나 또 넣어볼까요? B라는 값? 이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됐다가 왔다 갔다 이 값은 어때요? 계속 더 큰 값이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는 알파인데 여기 중간 사이 B값을 집어넣으면 이 값은 좀 더 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결국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서 근이 또 한 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뒤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놈의 근은 알파, 베타, 감마 말고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 fx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두 번을 합성한 함수는 이놈은 6차 함수가 되죠. 6차 함수와 이것이 만나는 근은 6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놈의 문제가 좀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합성함수를 한다는 것과 왜 하필 여기를 x로 냈을까? 사실 문제를 이렇게 내면 되잖아요. 문제를 왜 하필 2x로 내면 안 되나? 이렇게 내면 출제자 의도에 어긋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꼭 x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fx의 자가 합성, 다시 f를 다시 합성하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